안녕하세요. 인생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가족, 그리고 뒤늦은 후회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며느리와 사돈까지도 도와가며 가족이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계속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가족을 위해 끝없이 희생해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무료 도우미 ATM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이제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친정아빠가 혼자 계시는데 집이 너무 어질러져서요.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있어서 걱정돼요. 저희가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서 어머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엔 간단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명절 음식 준비, 집안 대청소, 그리고 사돈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 동행까지 어느새 저는 며느리, 친정의 집안일까지 떠맡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아무래도 이번에는 힘들겠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요. 친정아빠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며느리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이제 와서 단호하게 끊어낼까요? 하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아야 할까요? 알겠다. 언제 가면 되겠니?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요. 친정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일찍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한 번 저는 며느리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며느리의 부탁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저에게 추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김에 시장 좀 들러주세요. 아빠가 반찬 걱정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몇 가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사돈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사돈은 신문을 넘기며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그 다음은 인사도 없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주방이 좀 어질러져서 그러니 정리 좀 부탁드려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돈도 저를 당연한 듯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로 국도 좀 끓여 주실 수 있을까요? 사돈어른, 저도 좀 쉬엄쉬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어른,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들에게 가족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감기 몸살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전화는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친정에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죠? 며느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았어. 어머님,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잠깐이라도 다녀와 주시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겠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 건강, 제 사정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정집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필요한 어머님이 아닌 무료 도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나한테 협박을 했다. 엄마, 설마 잘못 들으셨겠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너희 집 일에는 손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마라. 그렇게 저는 완전히 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연락을 끊고 난 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친정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다시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이미 저는 그들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 다음은 당연한 듯한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박. 이제는 다시 그들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내일은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구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 아니니?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말거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성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어? 저는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온 것이지요. 무슨 일이냐? 엄마, 요즘 우리 많이 힘들어. 생활비도 빠듯하고 장인어른도 혼자 계시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장인어른,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의 친정아빠를 챙기라고 저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아들아, 그게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니? 내 아내가 친정아빠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본심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 집을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 집까지 넘보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잖아. 난 지금이 제일 편하다. 아들은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완강하게 나오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주니. 너희가 노리는 건 보상금이지 않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값이 몇 배는 뛰겠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다면 다시 나를 찾아오겠구나.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이 동네 재개발된다고 들었어. 이제 집도 새로 짓고 보상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랬어. 엄마, 집 팔 생각 없으셔? 우리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없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완강하게 나오지 마.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아들아, 내가 이 집을 왜 팔아야 하니? 너희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난 너희랑 살 생각 없어. 그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속마음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같이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다시는 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저를 찾아온 아들은 이번엔 더욱 절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 요즘 정말 힘들어. 생활비도 어렵고 장인어른도 많이 지치셨어. 그랬어. 엄마, 집을 정리하면 어떨까? 엄마도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서 쉬시고,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싫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무하시네. 가족이라면서 나한테 손 벌릴 생각부터 하는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며느리가 단독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 또 무슨 일인데? 저희가 투자했던 돈을 몽땅 날렸어요. 이제 집도 날아갈 지경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어머님 집이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정말 갚을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내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너희는 도대체 부모를 뭘로 보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은 못 해준다. 그렇게 며느리는 풀이 죽은 채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몇 번째니? 엄마,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에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받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아들아.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겠지.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 없이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른이 된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려 하고 며느리와 사돈까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희생이고 어디서부터가 착취인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위해, 남은 삶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수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